예, 소개받은 김승욱입니다. 저는 경제학자로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파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가려워지고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19 때문에 이 모든 경제가 어려워진 것처럼 얘기하고 각종 세정을 풀어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사실 빨리 이 바이러스 사태로부터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돈 풀어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을 어떤 면에서 실패했는지 정확하게 직시하고 그 정책을 전환해야 회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몇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는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지난해 실질 GDP 증가율은 2.0%였는데 이건 정부의 연초의 목표치인 2.6%나 전 세계 평균 3%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OECD 36개국 중에 34위에 불과하고 57년 만에 일본한테도 뒤처진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2% 성장이라는 것도 억지로 달성하는 겁니다. 작년 연말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원을 만들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고, 나무는 5월달에 심어야 되는데 11월에 나무를 심고, 그래서 4분기에 사회 간접 자본에 79조 원을 투입해서 이 성장률을 2%로 겨우 끌어올린 겁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4분기에 건설업이 5.6% 성장했다 그러는데 이렇게 건설 경기로 끌어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2.0% 성장한 것 중에 정부 부문에 의한 성장이 1.5%고 민간 부문에 의한 성장이 0.5%입니다. 결국 재정을 쏟아부어서 경제 성장을 했다는 사실을 한국은행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득 분배도 악화시켰습니다. 소득 상위 20%의 소득은 올라간 반면에 하위 20%인 1분위의 소득은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 줄어든 이유는 임금 인상의 여파로 인해서 일자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임금 전반에 영향을 미쳐서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 동안 118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했고 산업 생산은 19년 만에 최악의 수준이었으며 제조업 생산 능력은 48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세 번째는 비정규직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만 명으로 1년 사이에 86만 명이 증가해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도 36.4%까지 늘었습니다. 반면에 정규직 근로자는 35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번째 실책을 보면 이러한 소득주도 성장 직격탄에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크게 입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작년 8월 기준으로 566만 2천 명입니다. 이 중에서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1인 사업 자영업자가 16만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인건비가 오르니까 사람을 고용할 수 없는 겁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18만 명이 반대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기준으로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 4대 업종의 자영업 폐업률이 무려 89%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작년에 크게 올랐기 때문에 2018년, 19년 사이에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집에 100만 원 이하밖에 가져오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90%라고 합니다.
사실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원적격인 세계노동기구 보고서에 의하면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나라에서는 이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OECD 국가 가운데 5번째로 자영업자가 비율이 높은 나라인데 이러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도저히 이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5번째로 수출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ILO 보고서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은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득을, 임금을 많이 올리면 성장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수출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이죠. 수출이 무려 15개월 동안 연속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무역 수지가 흑자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이거는 수출이 늘어서 흑자가 된 것이 아니라 경기가 나빠서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무역 수지가 악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책을 5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화자찬을 합니다. 정부는 지난 2월에 취업자가 40만이 늘어서 고용률이 66%로 역대 최고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들여다보면 대부분 고령자들의 알바 같은 일시적 일자리입니다. 2월 취업자 중에 60세 이상 일용직 일자리가 57만 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를 빼면 실질적으로 8만 명이 감소한 겁니다. 20대 취업자는 2만 5천 명 감소했고 40대 취업자는 10만 4천 명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알바를 중단한 노인들을 일시휴직자라는 이유로 취업자에 넣어서 계산해서 취업자가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통계 조작 수준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하는 이런 성장은 세금이 주도하는 가짜 성장입니다. 2020년 올해 정부 예산은 잘 아는 바와 같이 514조 원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무려 예산을 114조 원이나 증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불황 응급 처방으로 이 막대한 예산을 활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빚내서 11조 7천억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 부채는 815조로 늘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빚내서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주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 부채가 약 100조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국가 부채가 비교적 낮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면에서 매우 훌륭한 국가였습니다. 이건 지난 정부들이 국가 재정을 건실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복지를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국가 부채를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비교적 적은 이유는 전 정부들의 잘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들어간 것이 지금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비교적 최근에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재정 지출을 할 분야가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부터 국민연금 지급이 본격화되고 있고 국민의 25%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고령 연령에 들어와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 지출, 정부 지출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게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공무원을 늘리거나 빚을 늘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미래 세대의 그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정책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3가지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현 정부가 주장하는 저소득 계층의 소득을 올려준다든지 일과 여가가 균형을 잡아서 사람답게 살게 한다든지
비정규직을 없애고 소득 분배를 개선한다든지 이건 모두 매우 바람직한 목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표가 좋아도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실패한 정책입니다. 축구 게임에서 이기려고 하는 의도가 아무리 강해도 지면 진 겁니다. 솔직히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에 대해 전환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걸 인정하지 않고 초기에는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달라 그랬습니다. 계속 성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사과하기는커녕 포용적 성장이라는 또 다른 미사 여구를 사용해서 슬쩍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현 정부가 경제 정책을 전환할 뜻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기업은 악한 것이고 노동자는 선한 것이라는 이분법에 빠져 있습니다. 시간당 10,000원도 안 되는 임금을 주는 사업자는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사용자는 이윤을 남기기 때문에 늘 지불 능력이 있다고 전제합니다. 시장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업을 악의 축으로 생각하는 관점으로 인해서 비현실적인 대안을 자꾸만 만들어냅니다. 사실 인류 최고의 발명품은 바로 기업제도입니다. 고용이 최고의 선이고 경제성장의 동력은 자유기업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사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문가를 인정하고 경청할 것을 원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했던 탈원적 정책을 강행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대책, 이 모든 것은 전문가의 전문성을 무시해서 발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류 경제학자들을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경제학자들이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고 비주류로 분류되는 경제학자들을 중용해서 잘못된 정책을 남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이 되지 않으면 코로나19가 설사 진정된다 할지라도 한국 경제는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